자,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지문은 이미 뭐 뒤쪽에 워크북에서 한번 만나보긴 하겠지만 이 교재에서 우리한테 풀어내라 하는 문제의 유형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주제를 찾아가 아니라 뭐를 찾으래? 주장을 찾으래. 맞아. 사실 주제랑 주장이랑 한 끗 차이고 사실 뭐 완전 다른 결은 아니다. 거의 비슷하긴 하다. 왜냐면은 결국 주제가 됐건 주장이 됐건 글을 쓴 사람이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근데 주장한다는 거는 말을 좀 어떻게 하는 것 같아? 맞아, 강하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뭔가요랑 조금 다른 결로 주장이 뭘까요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강한 어조를 띠고 있는 문장을 잘 잡아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뭐 진짜 글이라는 게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얘가 지금 강하게 말하는지 아니면 약하게 말하는지 어떻게 구분할까? 그 문장의 쓰임 뭘 보면 될까? 단어를 봐야 되겠지, 그지? 그렇다면 대체 어떤 단어들이 되게 강한 어조를 나타내는 단어가 될 수 있나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무슨 문이 진짜 강하게 말하는 거지? 그 명령문이 문장에 엄청난 힌트가 되는 거죠. 뭐뭐 해라. 근데 명령문 같은 경우 문장이 어떻게 생겼어? 맞아요. 주어 없이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문법적 개념을 알고 있어야 얘가 지금 명령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이 나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용히 해 이런 거죠. be quiet 바로 동사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하게 말하는 거. 우리 만약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뭔가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 과제에 대해서.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 말씀하셔? 너 숙제? 해. 너 숙제해야 돼. 숙제해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의미를 지닌 한마디로 어떤 의무에 대한 의미를 지닌 그런 조동사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누구 있어? 종류에? 그치. 똑같은 애들 그럼 주르륵 나오지. must도 있고 또 have to도 있고 또 그렇지. 근데 이제 플러스로 더 있어. 한 두세 개 정도가. 혹시 또 알고 있는 거 있어? 얘네 세 개 말고 똑같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을 가진 조동사? 그치? 요거를 이제 이따가 카드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누구냐면요. 첫 번째, ought to라는 조동사입니다. 얘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또 역시나 need to. 얘는 뜻이 뭐죠? 뭐뭐? 맞아. 이것도 사실은 결국에 그걸 하라는 거죠. 야, 너 운동을 할 필요가 좀 있겠는데? 그러니까 운동해! 랑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런 조동사들이 함께 쓰여도 강한 어조를 띠는구나 라는 걸 단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장이라는 건 사실 그 주장에 대한 뭐도 나와야 되지? 근거도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인즉슨 그만큼 내 말이 중요하고 정확하다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이라는 어휘, 즉 강조의 의미를 띌 수 있는 그런 어휘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단어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중요하다라는 단어니까. 제일 쉬운 거. important 있겠죠. 그죠? 요런 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지. 해당 문장을 중요하다고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뭔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 important는 거의 안 써. 왜냐면 중등 단어니까. 그럼 요 important를 대체할 수 있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누가 있나요? 그런 걸 이제 외워줘야 돼.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을까, 혜린이? 기억이 또 대본에 나진 않죠. 맞아. 그래서 이런 고등 유형의 글을 맞닥뜨릴 때 이런 어휘가 중요해 미리 외워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가 있냐? 첫 번째, necessary 되겠습니다. 얘는 사실 뜻이 중요한 또 되지만 원래는 뜻이 필수적인이라는 뜻이야. 근데 필수적인이라는 거는 중요하다는 거니까 당연히 important랑 같은 역할로 적용할 수 있겠고 또 vital 얘도 중요한, 필수적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하나 정도 더 적으면 essenti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중요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고 그 말인즉슨 이런 어휘들이 들어가면 되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주장을 나타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처럼 주장문을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당연히 첫 번째 문장은 반드시 읽어서 키워드를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 외적으로는 이렇게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의 문장들을 여러 개 찾아서 합치면서 읽어나가면 우리가 빠르게 주장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근거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럼 실제로 우리 여기 위에 지문에서 혜린이가 찾아온 근거 문장은 뭐였나요? 그치, we should avoid using balloons as decorations. 이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고 쌤이 알려준 팁을 보니까 얘가 왜 근거 문장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뭐가 있어 지금 이 문장 내에? 얘가 엄청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요 문장만 읽어도 이 글의 주제나 주장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줄까? 혜린이가. 우리는 풍선을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은 1번부터 5번 중에 몇 번이 돼요? 2번. 그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 30초 컷, 1분 컷 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걸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런 걸 전략적으로 머리에 미리 넣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워크북으로 건너가서 한 문장 한 문장 구문 분석도 해보고 내용을 조금 딥하게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볼게요. 104번 문장부터였습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Balloons are fun and colorful decorations used at a wide range of events. 에서 동사는 당연히 뭐야? 그치? 그 말의 뜻은 balloons는 당연히 주어야. 그리고 그 뒤에 fun and colorful decoration은 사실 누구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SC가 되면서 앞에 있는 애는 EV가 될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아직 남은 게 많단 말이야. 그러고 볼 건데 중요한 거 나옵니다. decorations랑 used 이 부분 형광펜 쳐볼게요. decoration이 우선 품사로는 뭐죠? 그치? 명사 바로 뒤에 지금 뭐 붙은 애가 나왔냐면 ed 붙은 애가 나왔어. 우리 이렇게 동사의 뒤에 ed가 붙은 건 동사의 무슨 모양이라 하지? 또는? 그치. 그리고 우리는 과거 분사를 pp라고 표현을 하죠.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었던 것 같은데 명사 바로 뒤에 ing나 pp 형태의 동사 모양이 나오면 여기 파트 애들은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니까 일단 지금도 pp가 나왔으니까 used부터 event까지는 전부 다 앞에 있는 decoration을 꾸며주는 말인 거예요. 근데 모양이 pp라는 건 마치 무슨 태 출신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해석도 꾸며주는 말이지만 수동태처럼 해석을 해야 돼. 그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뭐뭐? 맞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반대로 ing는 능동태 출신이니까 뭐뭐 하는 하고 꾸며주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꾸며주는 말도 상당히 길어. 그 안쪽에서 또 묶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at이 전치사니까 열리고 of도 전치사니까 열리면서 한 번에 같이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둥근 가로가 많을수록 가장 뒤에서부터 해석을 할 건데 일단 range가 뭔 뜻이야? 맞아. 한마디로 아주 넓은 범위의 행사, 많은 행사들에 사용되는 아주 형형색색의 장식품이자 재밌는 요소가 됩니다. 뭐가요? 풍선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우리가 요 used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동사 출신이니까 V를 해주지만 모양이 pp니까 pp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요. 얘는. 자,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하지만 연결어란 말이죠. 또 when, 뜻이 뭐야? 뭐뭐 할? 그치? 근데 지금 when 뒤에 뭐가 나오는지 볼 건데 events are 이니까 일단 주어 동사의 조합이고 또 그 뒤에 또 people think니까 또 주어 동사가 나와. 문장 두 개를 한 번에 이어 붙이려면 우리는 무슨 사가 필요하죠? 그게 바로 when인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일단 세모가 들어가고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간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이기 때문에 둥근 가로가 여기는 쳐지는 거예요. 하지만 행사들이 are over 뭐 할 때야? 그치? 그럼 여기서 끝났다는 건 행사에 대한 설명이니까 똑같이 EV, SC 조합이겠죠? 하지만 이제 풍선을 막 쓰는 행사가 다 끝났어. 그러면 few 너무 중요한 애 나왔습니다. 형광펜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혹시 원래 혜린아 few가 무슨 뜻인지 알아?
그거는 a few야. 그래서 우리가 우선은 few랑 a few란 단어의 뜻을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쌤은 어떻게 외우게 시키냐면 조금 외우기 쉬운 방법이야. a few랑 few의 차이는 사실 요 어라는 관사가 있냐 없냐의 차이야. 근데 a few는 지금 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뜻이 약간 있는 이런 뜻이야. 약간 긍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몇몇의 이런 뜻이야, 얘가. 약간 some이랑 비슷한 단어예요. 하지만 지금 few는 어라는 관사가 없죠. 그래서 해석도 부정어야. 거의 없는. 그래서 이 few가 문장 맨 앞, 지금 주어보다 앞에 등장하면 사실 얘는 부정어로 작용이 되면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어의 역할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경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부정문으로 해석해야 돼. 한마디로 사람들이 생각한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럼 뒤에 구문문석을 마저 이어가면 about은 전치사니까 여긴 전명구로 묶이는 거죠. 그럼 얘는 1V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하지만 그 행사들이 다 끝났을 때 거의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느냐? What happens?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누구에게 있어서? 풍선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뭔가 행사장 가면 예쁜 풍선들 있으니까 막 보기 좋고 막 이런데 이 행사 끝나면 풍선을 다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아무도 안 한다는 거야. 그 다음 often 뜻이 뭐죠? 자주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묶여요. 보통 또는 자주 그들은 end up 합니다. 자, end up은 끝나다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뜻이 뭘까? 얘는 되게 중요한 수거라서 형광펜 치고 필기 이따 카드에도 적어주세요.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이에요. 야, 걔 결국 실패했네. 결국 성공했네. 막 이런 표현이야. 근데 지금 뒤에 나오는 in the ocean은 어떤 조합이야? 전명구죠? 그니까 여기는 일단 1V가 되는 거야. 그럼 일단 해석을 하면은 보통 그것들은 결국 바다로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그것들은 당연히 누굴까? 그렇죠. 풍선들이 행사 다 끝나고 터트리면서 막 처분하는 게 아니라 바다로 다 흘려보낸다는 거야. 이상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 Where they are danger to see birds.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풍선들이 are 어떤 존재일 때야? 위험한 존재일 때야. 여기 danger는 그러면 풍선을 가리키니까 당연히 SC가 되겠고 to see bird. 이때 to는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니까 묶이겠죠. 그럼 보자 다시. 풍선들은 행사가 다 끝난 뒤에 바다로 결국 보내지게 되는데 그곳에서 풍선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누구에게? 바다 새들에게. 그럼 이제 만약에 딱 글을 내가 여기까지만 읽었다고 쳐봐. 그럼 그 뒤에 어떤 내용이 와야 될까? 맞아. 풍선이 왜 바다새한테 위험한데 그 원리가 당연히 나올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항상 그냥 쭉 읽기보다는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 뒤에 어떤 내용 나올까 추측을 한번 해보고 읽었을 때 그게 맞아 떨어지면 점점점 내 독해력이 늘어나고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시간 가져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All forms of plastics 전명구죠. 일단 주어겠네. 모든 form 되게 중요한 단어다. form이 뭐지? 맞아. 형태라는 뜻이야. 즉 모든 형태의 플라스틱들은요. 어떠냐면 위험합니다. 당연히 위험한 거는 앞에 있는 플라스틱에 대한 성질로서 주격보호 되겠고 EV 되겠네요. 근데 플라스틱은 일단 무조건 누구한테 위험하냐? To animals. 동물들에게 위험해. 특히나. 하지만 이 풍선은요. 어떤 존재냐면 the most dangerous. 어떻대? 가장 위험해. 그럼 지금 여기서 가장 위험하다는 건 누구의 성질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역시나 얘도 SCV가 되겠죠. 그러니까 풍선이 어쨌든 고무고 고무는 플라스틱이니까 풍선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데 모든 플라스틱 중에 풍선이 가장 위험한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 they 그 풍선은요 일단 look 보여. 어때 보이는데? like squid니까 오징어처럼 보여. 그럼 이때 like는 동사가 아니라 뜻이 뭐야? 뭐뭐? 그럼 이때 이 의미를 가진 like는 쌤이 품사 뭐라 했지? 그렇죠. 그니까 여기는 전치사로 묶이게 되는 거예요. 풍선이 바다에 둥둥 떠 있으면
오징어처럼 보인다는 거야. So, 그래서 많은 바다새들이 try to eat them이니까 그것들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또 하나 갈게요. try to eat의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try는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내신 대비 때 아마 등장했던 내용이었을 거야. 근데 try는 바로 뒤에 목적어 자리에 누굴 데리고 올 수 있게? 지금 누구 데리고 왔지? 그렇지. 지금 투부정사 데리고 왔어. 근데 얘도 데리고 올 수 있어. 누구야? 동명사도 데리고 올 수 있어. 둘 다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try는 바로 뒤인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동명사 둘 다 데려올 수 있지만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try의 뜻이 달라져. 그래서 외워야 돼. 원래 혜린이가 알고 있는 try의 뜻에는 뭐가 있어? 또 그치!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근데 두 개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뜻이야. 노력하는 건 내 의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고 시도하는 건 그냥 가볍게 툭 해보는 건데 이 둘 중에 누가 왔느냐에 따라서 각각 노력하다, 시도하다로 뜻이 갈려요. 누가 오면 노력하다고 누가 오면 시도할까 할까? 자,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가 오면은 노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오면은 뭐뭐를 위해 노력하다라고 뜻이 작용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동명사는 되게 그냥 가볍게 어떤 한번 행동을 임해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슨 뜻이야? 그냥 뭐뭐를 뭐 해보다? 시도해보다. 되게 가벼운 의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쌤이 투부정사 중에서도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면 투부정사의 누구 역할이라 했어? 맞아요. 부사 역할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to eat 때문에 묶이는 거야. 왜? 투부정사의 부사 역할이었기 때문에. 얘는 1V가 되는 거고 이 안쪽이 3V, 5로 나뉘겠죠. 그것들을 먹다니까. 그래서 해석에도 노력하다라고 해석이 녹아져 있어야 돼. 즉, 풍선들이 바다 안으로 들어가면은 위에서 보기에 뭔가 오징어나 해파리처럼 보여. 그래서 많은 새들이 착각하고 그 풍선들을 먹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결국은 새들이 플라스틱을 먹는 거죠. 풍선을 먹는 거니까. 자, 그런데 if 만약에 그 바다새들이 먹는다면 뭘 먹어? 딱딱한 플라스틱을 먹는다면 by mistake 전명구네요. 그럼 얘는 일단 3V야. 근데 어쩌다가 먹는다면이야? by mistake니까 실수로 우연히 딱딱한 거, 진짜 플라스틱 병, 플라스틱 뭐 딱딱한 조각을 먹었어.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그 딱딱한 플라스틱은 아주 빠르게 부사죠. pass 통과해서 지나가. 뭘 통과해서 지나가? through가 뜻이 뭐죠? 그치, 뭐뭐를 통해서라는 의미의 단어고 얘는 품사가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명구로 묶이면서 1V 되는 거예요, 일단. 딱딱한 플라스틱들은 먹잖아? 그러면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통과해서 지나가. 어딜 통과해서 지나가? The bird's digestive system이니까 그 새. 그치, 소화기관. 한마디로 그냥 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때 if를 보시면 주동, 주동. 한마디로 문장 두 개가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저 if는 품사로 따지면 뭐겠어요? 그쵸? 접속사예요. 쌤이 접속사 들어간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이라 했으니 여기부터 컴마까지는 또 크게 괄호가 묶일 수 있겠죠. 뭐 플라스틱 병 뚜껑, 플라스틱 병 이런 건 다행히 응아로 나올 수 있어. 근데 하지만 세모 들어가야 되겠죠, 연결사니까. soft plastic, 뭔 플라스틱? 부드러운 플라스틱.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어디 있어요? Such as that from a balloon. 예를 들어 뭐? 그래, 풍선에서 나온 그런 부드러운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can get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어? stuck 할 수 있어. stuck이 뭔 뜻이야? 얘는 뜻이 갇힌이란 뜻이야. 어디 딱 갇혀버리게 된다는 거야. 어디에? inside the bird. 새 안쪽에. 그러니까 응아로 안 나오고 계속 몸 안에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일단 여기서 갇혀있다라는 건 누구의 성질이죠, 지금? 풍선이야?
앞에 있는 soft plastic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S시고 앞은 EV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우리 영어 지문에 양옆에 지금처럼 컴마가 등장을 했다. 그럼 이 컴마 부분은 무조건 수식해주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풍선은 부드럽잖아. 막 질기잖아. 그래서 그런 종류의 플라스틱을 먹으면 응아로도 안 나오고 배 안에 계속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때 한번 우리 get이라는 이 단어의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혜린이가 원래 알고 있기로 이 get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뭔가요? 뭔가를 얻거나 가진다는 의미지. 근데 지금 몇 부위로 쓰였어? 그지? 근데 내가 그러면 원래 알고 있는 뭔가 가지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볼게. 부드러운 플라스틱은 갇히는 걸 가집니다 하면은 뜻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알아야 되냐면 모든 단어들은 뜻이 하나가 아니다. 몇 형식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뜻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외워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get은 EV일 때 무슨 뜻이냐? 누구랑 뜻이 똑같냐? 그냥 become이랑 뜻이 똑같아요. 어떤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야. 즉 갇히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 요런 거 이따 카드에 적어주시면 좋죠. 그다음 그런데 이런 현상이 often 자주 causes 합니다. cause는 너무 중요한 동사야. 뜻이 뭐야? 맞아. 얘가 명사로는 원인이란 뜻이고 지금처럼 동사로 쓰이면 유발한다. 어떤 상황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야. 그럼 해석해 볼게. 이런 풍선 먹고 막 응아로 안 나오고 배에 남아있는 이런 상황들은 유발합니다. 새들이 죽는 걸 유발한대. 그럼 일단 동사 뒤에 나온 명사니까 the bird는 문장에서 누구겠어? 주어요? 동사 뒤인데? 그쵸, 동사 뒤니까 얘는 목적어인 거야. 근데 죽어. 그럼 여기서 지금 죽는다는 건 누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적격 보어가 되면서 OV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건드려 볼 수 있는 문법적인 요소가 뭐냐? 쌤이 요 5형식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누구라 했지? 어떤 형식에도 없는 애가 누구야? 그래서 얘 모양이 되게 중요해. 왜냐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중에 누구를 골라 쓰지를 결정지어주는 요소가 누구게? 맞아요. 그래서 짝꿍 관계를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오늘 알아갈 수 있는 문법적 개념이 뭐냐? cause라는 애가 만약에 5형식 동사, OV로 작용이 된다면 cause가 OV일 때 OC 자리에 누가 온다? 지금 보니까? 누가 왔어, 우리? 그걸 외워놔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우리 서술형 문제가 무조건 어딜 가나 나오고 항상 그냥 영작하세요가 아니라 몇 형식으로 쓰세요. 또는 요 단어를 쓰세요. 이런 조건을 거는데 충분히 요 단어 같은 경우는 cause를 활용하고 5형식으로 쓰세요. 이런 조건을 나타낼 수 있어. 학교에서 시험 문제. 그럼 우리는 요거를 알아야 알맞게 골라 쓰기 때문에 미리 문법적 개념을 완벽히 다져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this reason, 전명구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새가 막 먹으면은 막 죽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should avoid, 피해야만 합니다. 뭐뭐? 그치. 그니까 뒤에는 전부 다 목적어인데 길어. 그니까 목적어를 일단 묶이고 앞은 3부이야. 그럼 목적어를 또 분해할 수 있겠죠. using은 동사 출신이야. 사용한다. 그리고 풍선들을 하고 여긴 전명구니까 묶이면서 3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식품으로서 풍선들을 사용하는 걸 이제는 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중학교 내신 때 자주 나오는 어법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동명사인데 지금 이 동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나왔어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문법적 지식이 뭐다? avoid의 목적어는 뭐다?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다. 그렇지. 그거 자주 나옵니다. 투부정사랑 비교하는 문제로. 그죠? 오케이. 오늘 아마 카드에 써야 될 게 조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 중요한 거니까 다 쓰고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로직 플로우로 넘어갈 건데 오히려 로직 플로우는 조금 쉬웠을 것 같아요. 그죠? 자, 키워드 먼저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글, 뭐에 대한 글이었나요?
맞아. 풍선에 대한 글이야. 그러니까 키워드는 풍선을 가리키는 말들이 다 이제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당연히 balloons 나오고 또 있나? 오케이. 두 번째 문장은요. 마지막에 그죠? 또 balloons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없나요? where 뒤에 그치? 그것들이 바다 세계 위험입니다. 그것들 풍선이야. 그럼 여기 있는 day는 뭘 가리키는 거야? 해석을 해볼까? often. 주로 they end up in the ocean. 여기만 혜린이 다시 해석해봐. 그것들은? 것들은 바다에 가는 그럼 그것들이 뭐예요? 그쵸. 행사 마친 뒤에 이제 버려야 되는 그 풍선회리가 얘도 day 노란색이죠. 107번 문장은요? 그쵸. 응. 108번은? 데이랑 어! 마지막에 그렇죠. 109번! 없어요. 맞습니다. 110번은요? A balloon 있고요. 또 없나요? 여기 나오는 soft plastic. 이게 지금 풍선을 받는 말인 거죠. 풍선이 soft plastic이라 했으니까 얘도 그러니까 노란색 들어가는 거지. 111번은요? 오케이. 잘했어. 왜냐면 지금 여기 있는 this 있죠. 이것은 새들이 죽도록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풍선이 아니라 뭐지? 그 새 안쪽에 남아있는 그치 새 안쪽에 풍선이 남아있는 그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얘는 풍선만 받는 내용은 아니야. 잘했어. 마지막은 당연히 balloons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아까 문제풀이 교재에서 필기하면서 찾았지만 이 글의 주제는 결국 어디 있었어? 그치 should를 활용해가지고 우리한테 요거를 준 거야. 근데 쌤이 얘기했는데 사실 주장이랑 주제는 한 끗 차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주장은 조금 불친절해. 그러니까 내용을 가장 함축해서 뭉뚱그려 말하고 좀 제목이나 주장은 주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야. 그럼 솔직히 이 글의 주장은 오케이 풍선 쓰지 말자가 주장이야. 그럼 주제는 조금 더 친절하고 자세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혜린이 한번 얘기해 볼래? 네. 바다색이 위험하기 때문에 어. 네, 한마디로 바다색이 위험하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얘랑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사실 보라색이 여기 하나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은 이 말과 똑같은 말은 결국 뭐야? 바다색이 너무 위험해. 바다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어. 이게 결국은 이 글의 주제이자 주장이자 제목이 다 되는 거예요. 얘는 슈드 때문에 오히려 주제보단 주장에 가까웠던 거지. 그럼 우리가 주제문에 해당하는 건 더 많다는 거야. 그럼 또 어디 있을까? 그쵸? 어디? 새한테 위험해. 여기도 주제문을 우리에게 언급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혜린이 한번 더 찾아서 좀 밑줄 쳐볼래? 해보자. 또 밑에 있는지. 자, 한번 볼까요? 어디 있어? 또. 그치, 당장 어디 있어? Balloons? The most dangerous.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해. 그니까 쓰지 말자. 같은 내용인 거지. 그럼 또 어디 있을까? 100? 8번? 풍선들은 오징어처럼 보이고 새들은 그걸 먹으려고 한다. 그럼 내가 앞뒤 다 자르고 요것만 딱 이 문장만 읽은 사람이라면 풍선 위험하다는 거네? 라는 걸 바로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그지? 그러니까 얘는 주제문은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 주장에 대한 근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어디 있을까? 110번. 응. 캔 그쵸. 배 안에서 안 녹고 안 사라지고 계속 남아있다. 그리고 또 어디 있어? 111. 그쵸. 여기다. 이러면 새가 죽을 수 있다. 이게 가장 위험하다는 거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주장에 해당하는 건 맨 마지막에 있었지만 이미 그 앞에서부터 주제, 나 이거 말하고 싶어에 대한 메시지는 여러 번 앞부분부터 언급이 됐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혹시 반대되는 내용도 있을까요? 4번. 왜냐면 지금 이 글의 지문은 결국 풍선이 위험하고 풍선을 쓰지 말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104번은 어떤 내용이야? 풍선이 되게 뭐하대? 재밌고 형형색색의 장식품들이라면서 긍정적인 요인에 대한 언급을 해줬으니까 뭐 이거 파란색 쳐도 틀린 건 아니겠죠? 완전 다른 흐름으로 내용을 꺾었으니까 뒤에 가서는. 자, 그럼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 건데 가장 첫 번째는 무조건 뭐였지? 전개 방식이? 오케이. 주제까지 갔나요? 안 갔나요? 도입이. 첫 번째 문장 주제였어?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제까지는 안 간 거지. 쌤이 이 도입에 해당하는 한마디로 첫 번째 문장을 무조건 내 걸로 잡고 가라는 이유가 주제문으로 이어질 확률이 50%가 넘는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지금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 왜 잡고 가냐? 키워드는 주기 때문이야. 근데 얘는 어쨌든 도입이었을 뿐 주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도입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넘버링은 어떻게 하면 돼? 오케이. 어떻게 정리했어? 풍선은 많은 행사에서 장식품으로 쓰는. 그치, 맞아. 장식품으로 사용이 많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but이라는 연결사를 또 데리고 오면서 약간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죠. 좋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근데 있잖아.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거 행사 끝나고 풍선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더라 하면서 우리한테 106번부터 본격적으로 풍선에 대한 무슨 내용을 줘요? 106번부터 풍선에 대한 무슨 내용이야? 맞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바로 problem, 문제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문은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바로 처음부터 까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빌드업에 대한 내용을 주면서 흥미만 끌다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그 소재에 대한 무슨 내용을 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을 가장 밑으로 까는 문제 제시와 해결책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준 지문이야. 그런 구조의 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105번부터 야 근데 그런 거 아무도 안 궁금해하더라 하면서 이제 안 좋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주는 그런 전개 방식이다 해서 이 파트를 문제 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린 주로. 야, 이런 심한 문제가 있어! 는 사실은 빌드업에 대한 내용이고, 그니까 이렇게 해결하자. 그 해결책이 주제이자 주장이 되는 거라서 맨 마지막이 이제 여기서는 주제이자 주장이 되는 거죠. 주제이자, 맨 마지막이니까 결론이자, should가 쓰였으니까 주장까지도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다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아주 전형적으로 역삼각형 구조에 띄는 어떤 그런 구조를 띠는 지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빌드업을 위에 많이 깔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를 가장 맨 마지막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런 구조의 글입니다. 그럼 요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105번이 이제 문제 제기를 처음으로 우리에게 깔려고 문제 제기 하려고 이제 약간 던지는 내용 첫 번째 내용인 거죠. 어떻게 정리할까? 행사가 끝나면 응? 풍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맞아. 풍선에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해? 후처리.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바다로 갑니다 했어. 그럼 이 바다로 간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이 후처리 어떻게 돼? 에 대한 답변인 거죠. 그러니까 106번은 105번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이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넘버링을? 2 괄호일까? 1 동그라미일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풍선의 후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풍선이 일단
바다로 향하고. 근데 그게 어쩌다? 어. 하면서 이제는 후처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바다색의 외환조화에 대한 내용으로 전환이 되므로 1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2괄호로 새로운 소재의 내용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새와 플라스틱의 상관관계 내용으로 넘어온 거지, 지금. 자, 그럼 107번 내용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앞 내용은 중요하지 않으면 자르고 뒤에부터 하고 싶은 말 적으면 돼. 좋아. 풍선이 새에게 아주 뭐 치명적이다. 막 이런 내용 하고 있어. 가장 위험이니까. 하면서 이제 후처리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니까 괄호로 뺀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당연히 왜 위험한데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108번은 어떻게 정리하면 돼? 2동그라미야? 1동그라미야.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개 방식에 대한 하부 내용은 무조건 다시 1부터 리셋되는 거야. 그럼 왜 위험한데? 이제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 치명적이래? 맞아. 오징어처럼 보이고 새들이 그걸 먹어 자꾸. 풍선을 먹어. 근데 이것만으로 문제가 돼? 먹으면 왜 안 되는데? 더 딥하게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 109번. 근데 왜 위험하냐면 이 먹는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한 근거를 또 말해. 그럼 당연히 109번은 108번이랑 봤을 때 결이 다른 내용이야? 아니면 일단 결은 같은 내용이야? 결은 같고 요게 위험한 내용, 그 왜 위험한지에 대한 또 부연 설명으로 또 이어지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이번에? 잘했습니다. 근데 이 먹었다는 행동이 왜 위험하냐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해를 잘 시켜주려고 예시까지 쓴 거야. 만약에 막 이러면서. 자, 어떤 내용이었죠? 맞아. 한마디로 딱딱한 플라스틱은 일단 뭐가 돼? 배출이 돼. 똥으로 나와. 그래서 몸에 악영향이 안 가. 그냥 빠져나오니까. 근데 부드러운 플라스틱은 이 부드러운 플라스틱이 결국은 풍선이라는 거죠.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말하는 hard 플라스틱과 soft 플라스틱은 각각 예시 1번과 2번 소재, 서로 상반된 소재로 나왔죠. 그러면 110번은 어떻게 정리돼야 될까? 그렇죠. 다른 소재로 예시 2번이니까 얘의 부연 설명이 아닌 그냥 이유 1번, 이유 2번 이렇게 각각 나온 거지. 그래서 만약에 부드러운 플라스틱 한마디로 그게 풍선인데 그거는 뭐야? 배출이?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새를 죽게 한다.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다? 플라스틱이야? 그치, 이 배출이 안 된다는 걸 그대로 받고 있어. 그럼 111번은 당연히 어떻게 전개 방식이 정리되면 될까? 얘만의 부연 설명이니까. 얘를 따라가는 게 아니야. 무조건 처음 리셋이야. 근데 이 행위가, 이 상황이 새를 죽게 한다. 그렇지. 그니까 주제, 결론, 주장은 뭐다? 하나지. 그니까 풍선 장식품을 쓰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쌤이 계속 얘기했지만 뭐 비슷한 내용이어도 더 하부 내용이 있고 조금 더 큰 내용이 있고 이런 걸 구분해야 문장 삽입이나 순서 배열이나 이런 거에서 오류가 안 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내용을 우리가 연습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혜린아, 이 글의 주제 일단 뭐라고 적어왔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혜린이 지금 스스로 써온 것만 해도 주장이랑 조금 다른 결로 써왔지. 그렇게 되는 거야. 주제는 조금 더 친절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영향이 결국은 부정적인 영향인 것까지도 우리는 알았으니까 새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서 그 부정적인이라는 어휘를 집어넣어줘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되게 잘 썼거든 지금. 장식품으로. 잘했어.
그럼 쌤이 하나 단어를 조금 짚어주고 싶은데 결국 지금 중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어. 뭐냐? 뭐 주제나 제목을 묻는 문제들은 대부분 1번부터 5번 선지에 있는 내용이 다 영어로 나와. 그래서 내가 이거를 우리말로는 주제를 잘 정리했어. 근데 얘를 영어로 뒤집어서 말할 줄 모른다면 결국 시험 문제는 오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단어를 모르니까 뜻이 매칭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키포인트는 풍성과 부정적인 영향이 키포인트가 되는데 이 부정적인 영향을 영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일단 부정적인 해당하는 단어가 뭐가 있지? 써줄게요. 네거티브죠. 반대가 포지티브고. 그럼 영향이란 뜻을 가진 단어 뭐 있을까? 맞아. 근데 이 단어가 진짜 모의고사부터 중학교 때까지 진짜 많이 나온 단어야. 이펙트도 있고요. 얘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많아. 또 뭐 있을까요? 우리 왜 SNS에서 영향력을 되게 많이 미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지? 인플루언서라고 하지. 그래서 인플루언스가 또 영향력이란 뜻입니다. 또 누가 있냐? 야, 저 내용 되게 영향을 나한테 미친다. 확 머리에 꽂힌다 할 때 뭐가 있다고 말하지? 되게? 그렇지. 이렇게 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이기 때문에 시험 범위 외의 어휘여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미리 외워주면 되게 좋다. 좋습니다. 자, 요약문 한번 읽어줄까요? 혜린이가? 풍선들은 많은 행사에서 쓰이는 오케이. 장식입니다. 하지만 행사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바다에서 응? 풍선은 바다새에게 위험하다. 바다새가 풍선을 먹으면 몸에 갇혀서 죽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선을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잘했습니다. 당연히 이 마인드 매핑 할 때 가운데 단어에 뭐 들어갔죠? 오케이. 하고 이렇게 또 잘 뻗어 나갔을 거 쌤이 조금 이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아마 누적카드에 써야 될 내용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이 많았으니까 쌤 누적카드 한 3장 정도 드릴 테니까 혜린이가 스스로 느끼기에 중요했다. 나 이거 몰랐었다 하는 것들 조리 있게 잘 작성해서 외우는 시간까지 한 5, 6분 정도 드릴 테니까 시간 가지면서 독해는 마무리할게요.